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은행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또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로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은행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고사는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어땠어요? 잘 봤어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를 잘 봤냐라는 질문에 잘 봤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잘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학과를 갈지 아니면 다른 낮은 과를 가야 할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을 또 우리 학생한테 좀 잘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은 2.5등급, 영어는 2.75등급, 사회는 2.37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41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쭉 2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잠깐 내려갔다 2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영어는 쭉 3등급이었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제 2등급으로 올라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4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74.16의 4등급이고요. 수학은 A형 선택에 100분이 83.29의 3등급, 영어는 77.7 100분위의 3등급이고요. 사탐은 생활과 윤리와 세계지를 선택했는데요. 각각 4등급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지금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학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영어는 오히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모습, 생활과 윤리 역시 4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내 활동입니다. 자, 1학년 때 2학기 학급회장 했고요. 멀티 도우미 활동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 토론 논술 영재반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역시 멀티 도우미 활동했고요. 동아리 활동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1, 2, 3학년 모두 경제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자,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68시간, 2학년 때 54시간을 활동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입니다. 청소년 랜드,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했고요. 외환은행 인턴십 했고요. 그 다음에 매경 어린이 경제교실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튜터, 튜티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봉사 활동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 봉사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동상 받았고요. 독서 신문 대회에서 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논술 대회 우수상 기록이 있고요. 독서 부분 표창장 받았고요. 자기주도 학습 모범상, 학습 플래너 부분에서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희망대학입니다. 우리 학생 1지망으로 경희대 경제학과를 네온 르네상스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2지망 국민대 경제학과를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3지망은 숙명여대 경제학부를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다소 우위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고요. 경제학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또 분명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교과부터 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때까지의 그 내신 성적이 2.41등급이거든요.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 교과 성적이 비교적 좀 우수한 편이지만 과목별로 살펴봤을 때 국어와 사회 성적이 조금 우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수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조금 약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좀 교과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학생이 지금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경제학과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과목이 일단 경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될 수 있는데 수학하고 경제 과목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기별로 이제 성적 추이를 봤을 때 뭐 1학년보다는 2학년이 또 2학년보다는 1학기에서도 2학기 올라가면서 성적 향상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기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또는 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조금 더 교과 성적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아까 어떤 표창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학년 1학기에 교과 성적 향상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평균 등급이 3.5등급 정도로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시 됐던 부분이 교과 성적에서는 국어와 사회 영역이 좀 강했고요. 수학과 영어가 좀 부족했는데 모의고사는 좀 반대더라고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듣고 있죠? 네. 그 교과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강약점이 조금 반대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번에 좀 국어 모의고사를 좀 많이 망쳐서 평소보다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평소에도 이제 국어에 좀 자신 있었는데 이번 4월 모의고사에 조금 안 좋은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3월하고 4월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3월보다는 4월이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다면 성적 향상을 좀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정시 경쟁력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수시 지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모의고사 성적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4월 기준으로 100분 이합이 약 한 300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년도 수능 기준에 적용을 해보면 전국 상위 누적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떤 성적으로는 서울권은 조금 어렵고요. 수도권 쪽에 뭐 수원대라든가 강남대 이런 대학이 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교과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셋 중에서 이제 가장 강점 있는 부분이 저는 비교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의 어떤 그 장점과 보완할 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강점은 전공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단 동아리 활동을 3년간 경제 동아리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 기록에서 어떤 다양한 경제 관련 어떤 교과의 독서 기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쪽에서도 경제 관련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글쓰기 능력이 좀 우수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점으로 꼽아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서 기록이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경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의 독서 기록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학문적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학생의 강점 중에 인성을 제가 꼽을 수 있었는데요. 봉사 시간도 좀 있었지만은 그 봉사 시간보다도 튜터 투티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성 부분 또 뭐 수상 기록도 많았거든요. 봉사상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이 좀 훌륭한 학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 이제 우리 학생의 잠재력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되게 우수했습니다. 수상 기록들도 있었고 세부 능력 특기상 기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학생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의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장점을 본인이 잘 피력할 수 있다면 특별히 보완할 부분은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자소서 작성입니다. 우리 학생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활동들을 정말 그 진정성 있는 활동이었다 또는 우리 학생의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장점이다 라고 하려면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을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경제 관련 과목의 성적이 3등급이었습니다. 네. 뭐 경제 과목이 또 있다면 성적 향상을 이뤄내서 그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보완하는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비교과에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그럼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좀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3순위로는 논술 전형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각각의 전형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이제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꼽았는데요. 앞서 교과, 그다음에 비교과 분석에서 거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또 교과 성적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다가 자소서에 얼마만큼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자소서 작성을 직접 해보다 보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3학년 1학기에 마지막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 이제 강점이 많다 보니까 비교과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과 성적도 2.4등급이면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 있는 그 학생부 교과를 활용한 그런 어떤 그 학생부 교과 전형도 두 번째 순위에 놓고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최저 기준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높은 최저 기준을 좀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최저 기준을 못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후에 전략적으로 지금 강점이 있는 수학과 영어, 그다음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국어에서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자신 있는 과목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최저 기준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 우수하고요. 또 글쓰기 능력도 우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그냥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높여서 상향 지원 카드로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 좀 중상위권 대학에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좀 선택해서 상향 지원 카드로 나중에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세 번째 순위에 놓아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지금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인데요. 이 대학들의 도전 가능성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입니다. 일지망으로 하고 있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경제학과 23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서류는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장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면접은 뭐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년도 대입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2.11 등급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조금 높여볼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소서를 통한 장점 부각이 관건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자소서 작성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원 지금 적정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에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다 좀 잘 실어봤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서류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금 학생부 교과를 70%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의 어떤 그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교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과라든가 서류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년도의 어떤 그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교과에서 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서류 작성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학생이 어떤 그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숙명여대 숙명미래 리더 전형인데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특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징이 면접이 60%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이 숙명여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대비, 서류 작성도 중요하겠지만 면접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 경제학과하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소비자 경제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희망대학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경제학과를 희망하지만 이 경제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대학을 좀 더 높인다면 이게 좋은 방법일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자소서 작성부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작성의 기본은 장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학생부 기록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이게 활용도가 있건 없건 간에 마인드맵 형식으로 다 뽑아보는 겁니다. 다 뽑아본 다음에 자소서 공통 항목인 1번, 2번, 3목으로 3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두세 개의 항목들을 좀 연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목마다 2개 또는 3개의 활동이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동기 과정 결과라는 이 3단계에 걸쳐서 좀 더 구체성 있는 내용 작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 하려 했고 또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 우리 학생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이 경제학과라면 내가 경제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마다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그 다음에 전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 작성 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해 두신다면 자소서 작성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신다면 좋은 자소서 작성을 내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시고 있는 그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의 지원은 어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과는 경제학과가 많다라고 결론을 제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논술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면 경제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학과보다 다른 학과 조금 더 낮은 학과라고 합격선이 낮은 학과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어떤 희망도 제일 적합한 부분이 전공적합도거든요. 전공적합도가 얼마만큼 맞느냐를 보는 것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경제학과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더 낮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다른 학과 쪽으로 넘기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한다면 충분히 경제학과를 통해서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학습 방법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시간인데요. 학생이 보낸 상담 신청서를 보면은 국어 영역을 풀 때 늘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이다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을 위한 학습 컨설팅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 부족에 대한 조언인데요. 일단은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와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풀이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 체크를 해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3-4개의 어떤 지문을 문항수에 따라서 15 또는 20분 정도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지금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더니요, 문학하고 문법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조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문제지와 또는 선택지, 보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선행학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법 개념을 암기한다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학습 분량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해하는
이해하는 노력으로 어떤 그 학습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시와 소설에 따른 어떤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유형에 대비하고 또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지문에 대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어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추천대학 한 학교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홍익대를 좀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홍익대인데요. 경제학부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최저기준이 중요하죠. 수능 최저기준 2개 영역 평균 2등급이고요. 전 영역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올리고요. 그다음에 최저 기준만 맞춘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로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인 경제성적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장점 잘 부각하고요. 추천전형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부 교과전형,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KU 자기추천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서울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